일반 기상학, 빛의 특징. 무지개를 구성하는 색의 배열 또는 하늘의 검푸른 색은 눈에 보이는 태양의 하얀 빛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늘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광학 현상은 우리 대기와 하얀 태양빛의 상호작용의 결과인데요. 전자기파의 스펙트럼 중에서 우리 눈이 감지할 수 있는 부분을 빛이라고 합니다. 빛은 반사, 굴절, 회절, 간섭 등의 특성을 가지며 이로 인해 대기 중에서 여러 가지 광학적 현상을 만들어냅니다. 이번 차시에서는 빛의 4가지 특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차시에서는 반사, 굴절, 회절과 간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학습을 통해 여러분은 빛의 반사와 빛의 굴절 현상, 여러 가지 광학 현상 중 광환 현상을 가지고 빛의 회절과 간섭 현상에 대해 설명할 수 있습니다. (1) 반사. 우주 공간을 이동하는 빛은 일정한 속도로 직진합니다. 그러나 빛이 유리 조각과 같은 투명한 물체와 충돌하면 일부의 빛은 유리 표면 밖으로 반사되는 반면에 다른 빛은 유리를 통과하여 약간 느린 속도로 전달됩니다. 유리의 표면으로부터 후방으로 되돌려진 빛들은 반사되었다고 합니다. 거울에서 스스로 볼 수 있게 하는 것은 반사된 빛인데요. 거울에서 보는 우리 모습은 빛에서 기원합니다. 빛이 1차적으로 우리에게서 거울 쪽으로 반사된 후 거울 뒷면 은도금 표면에서 빛이 우리에게 다시 반사된 결과입니다. 빛은 반사될 때 항상 물체의 표면에 입사한 각도와 같은 각도로 반사됩니다. 이 원리를 반사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이 법칙은 입사각이 반사각과 같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입사각과 반사각이 동일하더라도 모든 물체가 완전히 매끄러운 것은 아니기 때문에 빛이 거친 표면에 입사할 때의 빛은 각기 다른 각도로 표면에 입사하게 되고 그 결과 빛들이 흩어지게 됩니다. 빛이 거친 표면에서 반사될 때 우리가 보는 상은 일반적으로 왜곡된 것이거나 일부의 경우에는 여러 개의 상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거친 해양 표면에서 반사된 태양상은 원반이 아니라 그림에서 보는 것과 같이 다소 길고 좁은 띠 형태입니다. 이 밝은 띠는 각파에 부딪히는 태양빛의 일부가 보는 사람의 눈을 향하여 반사되기 때문에 형성됩니다. 우리가 실제로 보는 것은 태양의 한 상이 아니라 단일 근원의 빛이 여러 개로 왜곡된 상입니다. 책 표면들과 같이 매끄러운 물체들도 모든 방향으로 빛을 분산시킬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거칩니다. 역설적이게도 만약 책의 페이지가 완전히 매끄럽고 빛이 특정한 방향에서 입사되고 있다면 페이지를 읽기 위해 빛의 정반대 방향으로 머리를 움직여야만 합니다. 반사의 한 종류로 내부 반사가 있습니다. 물과 같이 투명한 물체를 통과하여 이동할 때와 빛이 물체의 맞은편 경계에서 투명한 물체 안으로 다시 반사될 때 내부 반사가 일어나는데요. 물잔을 사용하여 이 현상을 쉽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물잔을 머리 위로 똑바로 들고 물을 통하여 위를 쳐다봅니다. 빛이 물 표면에 수직으로 입사하면 매우 적은 내부 반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물을 통해 선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잔을 머리 위에 유지한 채 잔을 한 각도에서 쳐다볼 수 있도록 잔을 옆으로 움직이면 어떻게 될까요? 물 표면의 아래쪽이 어떻게 은도금된 거울의 형태로 나타나는지 주목해서 보면 빛이 연직으로부터 48도보다 더 큰 각도로 표면에 닿을 때 나타나는 총 내부 반사를 볼 수 있습니다. 내부 반사는 무지개와 같은 광학 현상의 형성에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 경우에 빛방울로 입사하는 태양빛은 맞은편 표면에 부딪힌 후 다시 관측자를 향하여 반사됩니다. (2) 굴절. 빛이 물과 같이 투명한 물체에 닿을 때 반사되지 않은 빛은 물을 통과하여 전달되는데요.
이때 잘 알려진 굴절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럼 굴절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굴절은 빛의 휘어짐으로 한 투명한 물체에서 또 다른 물체로 비스듬하게 진행합니다. 수영장에 서 있을 때 손발이 비스듬하게 보이는 현상이 바로 굴절 때문인데요. 명백하게 그것은 빛이 우리 눈에 착각을 일으킨 것입니다. 굴절은 빛의 속도가 통과하는 매질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진공 상태에서 빛은 초당 3.0 곱하기 10의 10승 센티미터로 진행하고 빛이 공기를 진행할 때는 빛의 속도가 조금 느려집니다. 그러나 물, 얼음, 유리와 같은 물체들에서는 속도가 상당히 느려집니다. 빛이 투명한 물체 표면에 직각으로 입사할 때는 단지 속도만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나 빛이 90도 이외의 어떤 각도로 투명한 매질과 마주칠 때는 그림과 같이 빛이 휘어집니다. 자동차가 왼쪽 커브길로 접근할 때 운전자가 졸고 있다면 자동차는 어떻게 반응할까를 상상해 보겠습니다. 자동차가 고속도로를 빠져나감에 따라 왼쪽 바퀴가 완충장치에 닿기 전에 먼저 오른쪽 바퀴가 완충장치에 닿을 것입니다. 이 완충장치의 푹신한 성질 때문에 여전히 차도에 있는 왼쪽 바퀴는 오른쪽 바퀴보다 계속해서 빠르게 회전할 것이고 그 결과 자동차가 오른쪽으로 갑작스럽게 회전할 것이며 이것이 운전자를 깨울 것입니다. 이제 만약 자동차 도로가 빛의 경로를 의미하고 차도와 완충장치는 공기와 물을 나타낸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빛이 공기에서 물로 진행할 때 어떻게 휘어질지 알 수 있습니다. 빛이 물로 들어가면 느려지기 때문에 그 경로는 물의 표면의 수직인 선을 향하여 휘어집니다. 빛이 물에서 공기로 진행한다면 휘어짐은 반대 방향, 즉 법선으로부터 멀어지는 형태입니다. 빛은 속도 변화 때문에 굴절됩니다. 따라서 빛이 매질을 통과할 때 속도차가 클수록 휘어짐도 커지는데요. 공기 중에서 빛의 속도가 진공 상태에서보다 약간 느리기 때문에 공기에서 굴절의 양은 작으며 따라서 공기는 작은 굴절류를 가집니다. 반대로 물은 훨씬 큰 굴절류를 가지므로 빛이 물에서 공기로 진행하면 빛은 현저하게 휘어집니다. 빛이 표면과 교차하는 각도도 굴절각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처럼 빛의 굴절률은 물질에 따라 다르며 C를 빛의 진공에서의 속도, V를 매질에서의 빛의 속도라고 했을 때 굴절률 N을 이와 같이 정의합니다. 해수면 부근에서 대기의 굴절률은 약 1.0003입니다. 이것은 빛의 속도가 진공에서보다 대기 중에서 0.03% 작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대기의 굴절률은 대기의 밀도, 온도, 수증기량에 따라 달라집니다. 굴절에 의해 야기된 빛의 휘어짐은 대부분 광학적 환영의 원인이 됩니다. 이러한 광학 현상들은 우리의 뇌가 굴절된 빛을 마치 빛이 직선 경로를 따라서 우리의 눈으로 들어온 것처럼 인지하기 때문에 생기게 되는데요. 가장자리 주위에 위치한 물체를 보기 위해 굴절된 빛으로 내려다보는 것을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물을 볼 수 있다면 여러분의 뇌는 수평면 시야에서의 가장자리로부터 밖의 물체를 위치시킬 것입니다. 때때로 여러분은 가장자리 주위에 있는 물체를 보는데요. 한 가지 예가 지는 해에 대한 우리의 시야입니다. 태양이 실제로 지평선 아래로 사라진 후에도 몇 분 동안 태양은 여전히 하나의 원으로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이러한 현상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굴절이 어떻게 광학적 환영을 일으키는지에 대한 예가 이 그림에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빛의 굴절이 어떻게 물에 잠긴 연필의 겉보기 휘어짐을 만드는지 볼 수 있는데요. 이 그림에서 실선은 빛의 실제 경로를 보여주는 반면 점선은 우리가 그러한 빛을 어떻게 인지하는지를 나타냅니다. 우리가 연필을 내려다보기 때문에 연필 끝은 실제 위치보다 표면에 더 가깝게 나타납니다. 또한 이 현상은 우리 뇌가 빛이 실제 휘어진 경로로 온 것이 아니라 점선으로 나타낸 경로를 따라서 온 것으로 인지하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물속에서 잠긴 연필에서 오는 모든 빛이 비슷하게 휘어지기 때문에 연필에 잠긴 부분이 표면 근처에 보이며
그러므로 연필이 물과 접한 곳에서 물의 표면을 향하여 위쪽으로 휘어져 나타납니다. 3. 회절과 간섭. 여러 가지 광학 현상 중 광환을 통해 회절과 간섭 현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광환은 태양보다 달과 관련되어 주로 목격되는 유일한 광학 현상인데요. 전형적으로 광환은 달이나 태양을 중심으로 밝고 흰 원형으로 나타납니다. 색깔을 구분할 수 있을 때는 언제든지 광환은 바깥쪽에 붉은 띠와 안쪽에 푸른색을 띠는 여러 동심원으로 나타납니다. 광환은 주로 고충운과 같이 물방울을 포함한 구름의 얇은 층이 발광하는 물체를 가릴 때 생성됩니다. 물방울이 광환을 생성하는 빛을 산란시키더라도 광환은 반사와 굴절의 결과는 아닌데요. 대신에 광환은 빛이 구름방울의 가장자리 근처를 통과할 때 빛이 휘어지는 것에 의해 형성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빛이 직선으로 진행한다고 설명하지만 빛은 회절이라고 부르는 과정에 의해 예리한 가장자리 주위에서 아주 조금 휘어집니다. 따라서 가장 예리한 물체의 그림자조차도 자세히 조사하면 가장자리에서 흐릿하게 보이는데요. 구름방울은 작은 크기 때문에 특히 빛을 휘게 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구름방울의 모든 면에서 회절된 빛은 물방울의 그림자 속으로 향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빛은 서로 만나고 간섭하는데요. 그것은 광환을 구성하는 색을 발생시키는 흰색빛의 다양한 성분들의 간섭입니다. 간섭이 어떻게 색깔을 만들어내는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는 복사를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다에서 파도가 치는 것과 같이 빛 에너지는 파동을 하는데요. 흰색빛은 각각 다른 파장을 갖는 3개 배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가시광의 가장 짧은 파장은 보라색을 나타내는 반면 가장 긴 파장은 붉은색을 나타냅니다. 어떤 유형의 전자기파가 다른 광파와 중첩될 때 간섭은 상호작용하는 파의 어느 쪽과도 다른 특성을 갖는 새로운 파를 만들어냅니다. 광환이 발생하는 동안 간섭은 구름방울의 가장자리 주위에서 회절하는 광파로서 일어납니다. 한 파의 골이 다른 파의 마루와 중첩될 때 두 파는 위상차가 있다고 하는데요. 두 개 서로 비슷한 파가 위상차가 있게 중첩되면 결과적으로 두 파는 상쇄됩니다. 흰색빛이 회절될 때 한 색은 위상차가 있는 반면 다른 색은 위상차가 없으면 위상차가 있는 색은 그 빛에서 사라집니다. 예를 들어 노란색이 흰 빛으로부터 빠지면 남아있는 빛은 파란색으로 보입니다. 각 색이 다르게 굴절되기 때문에 각 색은 다른 각도에서 파괴적인 간섭을 경험할 것입니다. 구름방울에 의한 간섭과 회절의 결과는 다른 색의 소멸과 제거로 생성된 색의 배열입니다. 오늘 학습 내용의 요약 정리입니다. 중요한 내용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세요. 먼저 반사에 대해 학습한 내용을 살펴볼까요? 반사의 법칙이란 빛이 반사될 때는 항상 빛이 표면에 입사한 각도와 동일한 각도로 반사된다는 것입니다. 내부 반사는 물과 같이 투명한 물체를 통과하는 빛이 맞은편 표면에 도달한 후 그곳에서 투명한 물체 안으로 다시 반사될 때 일어나며 내부 반사는 무지개와 같은 광학 현상의 형성에 중요한 요소입니다. 굴절에 대해서도 살펴볼까요? 굴절이란 빛이 투명한 물체에서 또 다른 물체로 비스듬하게 진행할 때 속도의 변화 때문에 생기는 빛의 휘어짐 현상입니다. 빛이 밀도가 변하는 물체를 통과하게 되면 빛은 점진적으로 굴절됩니다. 굴절에 의한 빛의 휘어짐이 별, 달과 태양 위치의 겉보기 변이와 같은 보통의 광학적 환영을 일으키는 요인입니다. 회절과 간섭에 대해서도 정리해 보겠습니다. 태양보다 달과 관련되어 주로 목격되는 유일한 광학 현상은 광환입니다. 전형적으로 광환은 달이나 태양을 중심으로 밝고 흰 원형으로 나타나는데요. 광환은 대개 고충운과 같이 물방울을 포함한 구름의 얇은 층이 발광하는 물체로부터의 빛을 산란시킬 때 생성됩니다. 광환의 색은
빛이 구름방울의 가장자리 근처를 통과할 때 빛이 조금 휘어지는 현상, 즉 회절에 의한 것입니다. 구름방울의 모든 면으로부터 회절된 빛은 물방울의 그림자 속으로 향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빛들은 서로 만나 간섭하게 되며 그것은 광안의 색을 발생시키는 흰색 빛의 다양한 성분의 간섭입니다. 이것으로 빛의 특징에 대한 학습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